딸이라고요? 5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집을 절반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 아들은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저는 올해 73, 경기도 외곽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 부부 그리고 손녀 민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따뜻한 햇살 아래 정원에 앉아 있으면 그저 하루가 평온하게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그 평온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조용하고도 거대한 파도처럼 제 인생을 다시 덮쳐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텃밭에 상추를 뜯고 막 들어오려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너머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미정 씨 맞으세요?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 어머니. 저는 혜진이에요. 어머니가 50년 전에 낳았던 그 아이요. 뭐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잊고 살았던 제 과거가 갑자기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엄마, 제발 이 아이만은 18살이었습니다. 철없던 시절, 첫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서는 쫓겨나고 단칸방에서 겨우겨우 아이를 품에 안았죠. 잘 자. 엄마가 많이 사랑했어. 아주 많이. 아이를 입양 보내는 날, 그 작은 손을 쥐고 몇 번이나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키우는 것보다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른 지금, 제 앞에 선 여인은 너무도 낯설면서도 어딘가 저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 보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미국에서 자랐어요.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지만 저는 늘 진짜 부모가 누군지 왜 나를 버렸는지 궁금했어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원망인지, 궁금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모를 그 눈빛이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손녀 민지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어제 누구 왔었어요? 엄청 오래 이야기하던데 할머니 울었어요? 아니야, 민지야. 그냥 옛날 친구였단다. 아주 오래된 인연이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 마음조차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밤이 되자 다시 혜진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왜 이 시점에 나타난 걸까?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무슨 삶을 살았을까? 다음 날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요.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네, 저도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것도 많고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사진 몇 장을 건넸습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기, 졸업식. 저는 묵묵히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어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컸지만 늘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어요. 나를 낳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버릴 만큼 미워했던 걸까? 아니야. 널 미워한 적 없어. 그건 절대 아니었어. 그땐 방법이 없었단다. 제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가진 빈 공간을 이 한마디로는 채울 수 없겠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대화를 멈추더니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친자확인 검사 결과예요. 제가 어머니의 친딸이라는 걸 증명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몫을 찾고 싶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채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삶이 앞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혜진 씨와의 두 번째 만남 이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속엔 미안함과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날 그녀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몫을 찾고 싶어요. 제 몫이라는 그 말 속엔 단순한 감정 이상의 계산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혜진 씨는 또렷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제 법률 대리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혜진 씨는 현재 법적 친자 확인을 마친 상태고 이에 따라 일부 상속권을 행사할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정말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일하고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재훈이 아버지와 나 그 아이를 위해. 알아요. 그 마음이 헛된 게 아니란 것도요. 하지만 전 이 집이 제게도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삶에도 가족이라는 자리를 주고 싶어요. 그녀는 진심처럼 말했지만 그 진심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뭐라고? 엄마, 그 여자가 지금 집을 요구한다고? 진짜로? 재훈아, 미안해. 넌 아무 잘못 없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화나는 건 그 여자 때문이야. 이제 와서 나타나서 뭐? 상속집? 재훈이는 분노했고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섞지 않았습니다. 손녀 민지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할머니, 요즘 아빠 왜 그래요? 무서워 자꾸 방에서 혼자 있고. 그냥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민지는 걱정하지 마. 가족이 무너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과 손녀에게 말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 저 스스로가 싫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방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 후 말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할게. 민지 학교 옮기는 건 걱정하지 마. 그냥 여기서 벗어나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이건 내 집이야. 엄마가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집이야. 그 집 때문에 엄마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놓자.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가족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혜진 씨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감정이 아닌 절차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젠 정말 선택을 해야겠구나.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은 사이? 함께한 시간?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일까요? 내용 증명을 받은 날, 저는 봉투를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송, 그 단어는 가족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때는 품었던 딸이 이젠 저를 상대로 재산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이 할 일인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짐을 싸고 떠났고 손녀도 더 이상 할머니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 그대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손에 들린 건 변호사의 메모와 싸늘한 서류뿐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당당했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피고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부모라면 책임을 지는 것도 의무 아닙니까? 그녀는 차갑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남아있던 희망은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소송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혜진 씨가 친자라는 점과 상속권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집의 절반 이상을 그녀에게 분할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집은 나랑 재훈이의 추억이 다 있는 집인데 그 말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증거가 아니고 추억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짐을 싣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니까요. 제 몫이 생겼으니까요. 그녀는 제 방 일부를 비우고 자신의 가구를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울리다 끊겼습니다.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다 망쳤구나. 텅 빈 집, 분리된 공간, 그리고 낯선 가족.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익숙했던 공간에서 가장 낯선 사람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다시 고요한 노후로 돌아갔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피는 끊을 수 없어도 정은 끊기더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기엔 세상은 너무 차갑고 법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과거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클지도 모릅니다.